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흐름이 어떻게 돼 있죠? 지수가 밀리고 있죠.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밀리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수급이 없이, 그러니까 제가 요 근래 동영상 찍은 거 말씀드리면, 요 근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수급이 없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밀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나요? 여러분 전체 계좌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죠? 그쵸? 지수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걸 올라주면서 반등이 올라온 건 거의 없거든요. 왜 거의 없을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상승해주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을 하나 찝어서 말씀드리자면 매집은 해줘요. 매집을 해주는데 이 매집 양들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 매집 양들이 크지가 않아요. 되게 적은 양으로 갑자기 끌어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쳐다도 보지도 않을 종목들인데 지금 이게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올라와요? 이슈, 테마, 그리고 뭐예요? 실적. 지금 실적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런 것들로 움직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갑자기 이렇게 띄워주면서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지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쵸? 얘네는 저한테는 이제 거의 지금 이제 천매직 같은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지금 뭐예요? 이 상승세에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수급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집이 잘 되지도 않는 종목들이 갑자기 지네들 이제 단가 끌어올리기 한다고, 그렇죠? 단가를 크게 잡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죠. 제가 몇 개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목들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매집이 되게 잘 돼 있는 종목들이 움직여 준다면 그 종목에 끌어들인 돈이 있기 때문에, 큰 돈이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한다면 돈이 크게 움직여 주는 거예요. 왜냐면 매집했던 것들이 뭐 이렇게 S급, A급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매집했던 애들이 이제 끌어올라갑니다. 올라가주면 뭐예요?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네들이 매집했던 규모가 커지거든요. 세력들이 매집했던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렇죠. 돈이 이제 얘네들이 돈을 벌려고 움직인다. 그리고 단가가 높아지면서 뭐예요? 돈을 쓰는 거잖아요. 거래량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자, 얘네가 여기 매집했던 게 500원이라고 치고 지금 여기 끌어올려서 이렇게 만든 게 2,000원이라고 쳐봐요. 그쵸? 얘 한 주 움직이면 얘 4주 움직여야 됩니다. 4배 차이에요. 4배 차이. 뭐 1,000원 단위도 있겠죠. 그럼 어차피 2배 차이입니다. 한 주면 2주. 그러니까 얘네가 어느 정도 거래량 나와주면 얘네보다는 2배 이상. 그쵸? 그게 맞아야지 돈이 똑같이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단가가 높아지면서 돈이 들어오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동안 쌓인 돈들이 되게 좋은 종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큰 돈이 들어와서 매집해서 끌어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가 쉽게 안 떨어져요. 그럼 뭔 얘기냐? 이렇게 올라간 거는 수급을 탄탄히 받쳐주고 올라가는 거고, 매집이 잘 되지 않은 애들이 올라가는 거는 수급이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또 매집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매집을 해줬다가 상황이 좀 안 좋아져요. 흐름이 안 좋아지고 악재가 터졌어요. 그럼 얘는 바로 밀립니다. 그러면 이런 데 들어가 있었던 뭐예요? 그쵸? 개미들은 어떻게 해요? 싹 다 물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개미터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상황도 안 좋고 흐름이 좋게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번 주 종목들 좀 보면서 테마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테마 나와준 애들이에요. 그렇죠? 관련된 2차전지, 그렇죠? 2차전지, 테슬라, LG 엔솔, 그렇죠? 자, 이렇게 나와줬고, 자, 그 다음에 테슬라 관련해서, 자, 남북통신 연락선, 전면 보고 나와줬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 그쵸? 비트코인 관련주, 그 홍남기 부총리 주택 공급 확대 발언, 이건 맨날 나와주는 얘기죠. 자, 중국에서는 이제 또 이거 나와서 이제 사교육 전쟁 선언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주가
예, 얘네 관련된 교육 관련된 주가들은 진짜 거의 폭락했습니다. 예, 이건 나라가 독재 정권이니까 알아서 뭐 지네들끼리 알아서 좀 해먹는 거고. 네. 자, 그리고 여기도 통신, 네, 연락선에서 관련 뭐 건축이라든지 관련돼 있었던 종목들, 뭐 사료주나 막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좀 움직여 주긴 했죠. 아, 사료주는 아니고요. 그렇죠? 농업주죠. 예, 농업이죠. 사료가 아니라 농업이죠. 네. 이번 주 이슈는 전 이걸로 봅니다. 아, 남북 통신선, 통신 연락선이 복원됐다는 게 저는 이번 주에 제일 큰 이슈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종목들이 좀 많이 떠주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뭐 두나무 비트코인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와주긴 하고 있는데, 뭐 비료, 그렇죠? 사료도 좀 움직여주긴 했는데, 네, 비료 사료 같은 쪽으로 보고 있죠. 네. 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저는 그쪽을 많이 보고, 이제 정치 관련주는 그냥 꾸준히 나오죠. 네, 꾸준히 나오는 거고. 야, 그리고 철강 얘기 나와주는 거고요. 아, 나 국제 곡물 가격, 네, 라면, 그래서 라면 가격 인상 소식, 네, 들었죠? 네. 자, 그리고 뭐 코로나는 당연히 지금 계속 확진자가, 네, 지금 거의 2,000명대 넘어줄지 안 넘어줄지 지금 고비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여행 관련주나 뭐, 그렇죠, 얘네들이 좀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고, 뭐 해상 회원도 똑같죠. 뭐 이제 살려고 지금 가격 올리는 것 같아요. 상승세, 해 운임세 올리는 거 보니까 대부분 이렇습니다. 예.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돼 있는 뉴스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관련 뉴스를 한번 좀 보시고, 아, 오늘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 줬었구나,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 줬었고, 이런 식으로 이슈거리들이 있었구나 이번 주에.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뉴스도 한번 접해 보시고 좀 전체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종목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번 주에 한 5% 이상, 그러니까 이 주로 다 통해 5일 동안 5% 이상 올라갔던 종목들 좀 보면서 판단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 수급이 있는 종목들만, 아시겠죠? 5% 이상 되는 종목들만 좀 볼 거예요. 수급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자, 보시면 이제 케이스 코트레일 있죠. 근데 이건 증자가 나온 거라서 그런데, 이제 증자 물량을 지네들이, 네, 많이 해먹으면 이후로 계속 더 쌓아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애초에 증자가 안 나오더라도 잘 쌓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모양을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요즘 상승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런 모양입니다. 그동안의 매집,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집이 잘 된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매집이 잘 된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런 상태에 돼 있는 종목들을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이건 그나마 매집이 잘 돼 있는 종목이거든요. 엄청 잘 돼 있는 건 아니지만 매집이 괜찮게 쌓인 종목이고 이게 올라가줬죠. 근데 여러분들은 막 이런 데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정고점 뚫고 거래량 나와주고 좀 쉬어주고 있지만 올라갈 것 같고 지수도 상승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맨날 물리는 거죠. 근데 보시면 끝내는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밀리게 돼서 여기서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몰빵 때리신 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을 다 넣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못 버티면 손절 나오겠죠. 그러면 손절 나오는 물량 누가 처먹어요? 그렇죠, 세력놈들이 처먹는 거죠. 이건 증자가 뜬 종목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뭐예요? 아, 이 종목이 증자가 떴고 증자 물량이 얼마나 됐고 얘네가 어떻게 해먹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얘네가 평단이 어느 정도 되니까 얘네가 지금 흐름을 여기서 만들어주고 있다 라는 얘기가,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보다는 전체 큰 흐름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고 상승됐던 물량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고 박스권을 쳐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쵸, 이런 틀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아,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구나, 얘네가 지금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고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뭐 대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응하는 것보다는 비교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차트 보여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자, 코트렐 이번 주에 움직여준 거 온실가스 관련주로 해가지고 올라가 줬죠. 네, 올라가 줬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애니능률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제 이게 나중에 좀 쉬어줬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거 끝났다고 봅니다. 여기에 진짜 나와주는 거래량이 좀 튼실하게 나와주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니능률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네. 애니능률 저희 회원님들이 700% 정도 올라가신 분들도 있죠. 그렇죠. 700% 올라가면서 마무리 지신 분도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얘네가 다시 살아나려면 얘네가 그만큼 큰 거래량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원생명과학도 많이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도 되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가줬어. 이후로 밀렸습니다. 그쵸? 얘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밀리고 있죠. 저한테는 얘네가 이게 첫 매집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움직여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매집량이 별로인데 올라와서 움직여주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매집량이 별로인데 올라와서 움직여. 근데 얘네가 이걸로 같이 매집을 본다면, 아, 얘네가 지금 첫 매집하고 있구나. 이 상태에 있다가 지금 밀리고 있구나. 그럼 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렇죠? 얘네가 지금 수급이 아예 없는 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밀리고 있는 거예요. 밀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네,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원하는 가격대에 와야 되는 거죠. 지수도 밀리고 있는 판인데, 그렇죠? 제가 원하는 가격대에 좀 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3만원, 25,000원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게 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거래량이 나와주고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 밀리고 난 다음에 타이밍이라도 볼 수 있는 건데, 애니능률은 지금 그렇게 나와줬나요? 안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뉴스, 뭐 이슈나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이걸 먹고 싶어 하세요. 그렇죠? 보시면 휴마시스도 똑같아요. 휴마시스도 얘네 여기서 끝났거든요. 끝났어요. 근데 끝났는데 여기까지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얘네 보세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매집하고 있네,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집한 지 얼마 안 되는 물량들로 지금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밑으로 밀렸을 때는 전 적정 라인 때 어디에요? 그렇죠? 저는 한 14,000원 정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아, 얘네가 좀 밀리면 그 라인 때 좀 지켜볼 수 있겠구나. 그렇죠? 전 거기가 좀 적정 라인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밀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이 와중에도 갑자기 장이 좋아진다면 또 보는 포지션이 좀 달라지겠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애니능률은 아직 그 정도 안 나와줬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쳐다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더 올라가지 않나요? 되려고 하거나 아직 기간이 있죠. 그렇죠? 기간이 있을 때 나와주는 거래량이 좀 달라지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애니능률은 뭐 대표적으로 윤석열 관련주밖에 없죠. 네. 대권 행보, 네, 그리고 네, 한국당 들어갔죠. 네. 아, 한국당이라고 하면 안 되죠. 국민의힘당이죠, 지금. 네. 자,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종목들이, 네, 메인 종목들이기보다는 요번 주 이슈가 많이 들어가 있고 좀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 말씀에 경농, 그쵸? 뭐 관련주예요? 북한 관련주잖아요. 네, 쌓아준 종목입니다. 쌓아준 종목이에요. 잘 쌓아준 종목이에요. 그쵸? 자, 지금 저는 어떻게 할까요? 벌써 지금 눌림 나왔을 때 들고 가면서 꾸준히 들고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꾸준히 들고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따지면 또 뭐도 있어요? 조비도 있겠죠. 경농, 조비, 네, 관련주로 좀 많이 나와줬죠. 이거 남북 경업주, 농업 관련주, 그래서 많은 섹터가 엮였죠. 네, 많은 테마가 엮여 있는 애들이죠. 관련 종목들에 대한 테마입니다. 잘 쌓아준 종목이고, 자, 이런 게 지금 이슈를 받아서 좀 움직여 주긴 했어요. 그래서 움직여 13% 정도 움직여 주긴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렇지만 뭐예요? 네,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지수가 좋아야지 올라가는 건데 저는 지수가 좋지 않다고 보니까 뭐예요? 이슈거리로 올라와 줬다가 빠졌죠. 또 올라와 줬다가 뭐예요? 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꾸준히 수익 중이에요. 왜냐, 수급이 있는 종목이고 눌림 보면서 들어갔던 종목이고, 이건 코로나 때고. 그쵸? 누구는 단타 먹겠다 어쩐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꾸준히 들고 와서 꾸준히 수익 보고 있는 종목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대하TI 같은 종목들도 한번 보실까요? 대하TI는 이거 먹고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생각하는데 이건 끝났어요.
끝났죠. 그래서 제가 전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나와줬어요. 이렇게 나와줬는데 애니눅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나와줬는데 수급이 되게 튼실하게 진원생명광이나 휴마시스처럼 그렇게 좀 거래량이 튼실하게 만들어주면 이 라인대에서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전 별 볼 일 없다고 했죠.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움직여주진 않았어요. 뭔 얘기예요? 꾸준히 뭐하고 있어요? 거래량 쌓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상하단을 보면서 쌓아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끝난 애들이에요. 얘는 끝났어요. 끝난 애들이고 다시 쌓아가는 걸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단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볼만한 종목이고 저 역시 들고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꾸준히 쌓아줬고 기간도 꽤 되죠. 매집했던 기간도. 그쵸? 자, 이것도 남북 관련, 네, 철도 관련주죠. 예전에 계속 남북 관련주로 뭐 나왔던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땐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이제 다시 이게 대두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원래 이거 철도 관련주는 이거 말고도 다른 애들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많은데 자, 지금 5% 이상 뜬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대주산업 볼게요. 대주산업도 매집이 되게 잘 된 종목입니다. 그쵸? 매집이 되게 잘 된 종목이고 이건 마무리 진 거고요. 이후로 쌓아가는 거 보시면 되고 계속 떠주고 있죠. 네. 이번 주 대주산업 종목의 포인트는 이것도 똑같네요. 사료 관련주. 그래서 이번 주에 올라왔던 종목들 대부분은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에 대해서 나왔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많이 나와줬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박스권 좀 보시고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종목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덕성도 똑같아요. 애니눅률처럼 이렇게 거래량을 쌓아주긴 하는데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진원생명과학 휴마시스처럼 그렇게 움직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상단에서 나와주는 거래량을 보고선 들어가는 건데 제가 아까 대아TI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상단에서 쌓아준 종목 끝난 종목이에요. 대주산업 말고 끝난 종목입니다. 얘는 이거 끝이에요. 끝낸 종목이에요. 근데 전 여기서 이걸 지금 보고 있죠. 쌓아준 수급을 보고 있죠. 휴마시스, 애니눅률도 또 애니눅률, 휴마시스, 진원생명과학도 똑같이 그걸 봐줬죠. 그쵸?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딨어요? 네, 덕성도 애니눅률 똑같이 거래량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거래량 나와주지 않으면 또 보기 힘든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랩지노믹스는 천매집이죠. 네, 천매집입니다. 신풍제약, 랩지노믹스 맨 처음에 1000으로 코로나 때문에 폭락장 이후로 맨 처음에 떴던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신풍제약하고 랩지노믹스 있잖아요. 다른 종목들도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따지자면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들 신풍제약이 1위죠.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 그쵸? 코로나 진단키트로 관련돼서. 그럼 얘는 지금 천매집이에요. 신풍도 천매집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투자할 만한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이 정도 쌓아줬는데 얘네가 계속 위에서 쌓아줄 수도 있고 밑에서 쌓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볼만한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자, 이거 진단키트 관련주고 계속 코로나 관련주니까 나중에 다시 뜨지 않을까로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 자, 테마가 엮여서 좋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만큼 돈이 쌓아줬느냐 안 쌓아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이제 메인 종목 나오네. 메인 종목 진짜. 미래생명자원 여러분 진짜 이거 관심도 없잖아요. 왜냐면 여러분 예전에 여기 들어가셔서 수익 드신 건 저도 알거든요. 제가 무료 추천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기도 한데 얘네 지금 계속 쌓아주고 있어요. 얘네 이거 되게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밀려주면은 이제 비중을 슬슬 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종목이 지금 되고 있죠. 자, 얘네들도 뭐 관련주예요? 그쵸, 북한 관련주입니다. 이게 아니죠. 북한 관련주입니다. 북한 관련주. 그쵸. 자, 곡식 국물, 뭐 라면 인상 뭐, 그쵸. 관련주들입니다. 그쵸. 말씀드렸고, 자,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것도 끝난 종목인데 위에서 상단에서 쌓아주고 있는 거죠. 이게 쭉 밑으로 빠져서 쌓아주는 랩지노믹스나 신풍제약과 다르게 상단에서 쌓아주고 있는 종목이죠. 근데 끝난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난 종목이 아닙니다. 저는 라인을 보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쌓아줬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보이실 거예요. 얘네에서 이거 끝난 것 같은데, 끝나고 해서 물량 턴 것 같은데 쭉 밀리면서 이제 거래량 나와주네. 그러면 이 모양만 보면 뭐가 돼요? 이 모양만 보면 아까 보았던 종목이죠. 덕성 같은 애니능률 같은 종목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주네. 그래서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쵸? 올라가는 애들이 있는데 나와준 수급을 보고 좀 판단을 해야겠죠. 자, 해서 얘는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밀어주고 또 밀어주고. 근데 이때 지수가 어땠어요? 거지 같았잖아요. 근데 유시해주면서 밑으로 끌어내리고 끌어내리긴 하지만 거래량 쌓아주면서 다시 반등 나오려고 합니다. 얘네가 좀 단가가 높아서 여러분이 좀 접근하기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하단권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단 종목들은 이런 종목이에요. 상단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세력들이 먹고 빠진 것 같은데 더 높은 가격에서 형성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집을.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진짜 여러분한테 어렵습니다. 이런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도 쌓아줄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자, 관련주들은 자, 시멘트, 철도, 보건수 시계 움직여준 애들입니다. 레미콘 제조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삼육물산. 삼육물산도 꾸준히 잘 쌓아준 종목이고 이것도 남북 관련주로 네, 잡혀있죠. DMG 평화공원으로 잡혀있네요. 그렇죠. 지금 눌러져 있는 종목이고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 자, 전 박스권을 그러면 이렇게 근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DMD 평화공원. 자, 서암기계공원 한번 보죠. 서암도 아직 뜨지 않은 종목이에요. 서암도 보시면 네, 똑같아요. 네. 남북통신선, 네. 통신 연락선, 네. 했던 종목 이렇게 움직였던 애들이고요. 네. 꾸준히 쌓아주고 있는 종목. 얘는 아직 크게 뜨지도 않았어요. 기껏 해봐야 10,000원이에요. 맨 위에 찍어준 게 10,000원밖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얘는 지금 이렇게 해서 꾸준히 쌓아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네. 아시겠죠? 네. 자, 승일도 지금 이제 승일 막 관련주 가지고 많이 막 움직여주고 윤석열 관련주로 올라가서 이제 마무리 됐고 이거 끝났다 생각하시면 절대 끝난 종목이 아닙니다. 팁을 드리자면 이거는 다 한 번 더 띄워줄 종목이고요. 네, 이거 괜찮아요. 서로 여러분 이런 종목들 지금 여러분들을 이게 무시하면서 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무시하면서 안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얘네 봐라 밀리네. 그쵸? 밀리네. 이게 먹고 빠진 게 아닌데 기껏 30,000원 올라갔는데 얘네가 지금까지 쌓았던 구간을 보고선 흐름을 봤는데 이 정도 먹고 빠지면 얘네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세력들 입장에서. 아시겠죠? 네, 윤석열 관련주인데 윤석열 관련주 중에 안 뜬 애들도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윤석열 관련주로 해서 뭘 사고 싶다고 한다면 안 뜬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겠죠. 그쵸? 안 뜬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안 뜬 종목이죠. 그렇죠? 윤석열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네, 남북 관련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원, 네, 뭐 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대장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한테 그냥 매집을 꾸준히 잘 쌓아주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꾸준히 잘 쌓아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꾸준히 잘 쌓아주고 있는 종목. 그냥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 종목. 전 안 들고 있을까요? 들고 있죠, 저도. 자, 저는 이런 자리에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밀렸을 때, 거래량 나와주고 좀 밀렸을 때 봤던 종목입니다. 네.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좀 좀 보면서 좀 살짝 넣고 있는 종목인데 생각보다 좀 떠줬어요. 네, 그리고 남북경합주. 이거로 헷갈리죠. 남북경합주. 그쵸? 경합주를 움직였던 종목이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아난티 볼 수 있죠. 아난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은 제일 생각나야 되는 게 뭐예요. 맨날 지금 요즘 또 말씀 안 드리니까 또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바닥에 이렇게 있는 애가 뭐 있어요. 프로스테믹스 있잖아요.
퍼스테믹스. 그쵸, 밀리고 있어요. 또 거래량 나와준다고 해서 뭐 이제 수익 보신 분들도 있고. 네, 그쵸.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급을 쌓아주고, 이렇게 수급 쌓아주고 밀었을 때 아무도 안 쳐다보지만 저는 봤고요. 그래서 또 수급 쌓아주고 밀어줬을 때 아무도 안 쳐다봤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 수익 중에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왜냐, 눌림 보면서 분할 매수했기 때문이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아난티는 똑같아요. 그러면 저는 아난티 안 들고 있을까요? 들고 있어요, 여러분. 네, 똑같아요. 저한테는 똑같은 종목이란 얘기입니다. 아, 얘는 밑에서 쌓아주고 있구나, 여기서 쌓아주고 있구나. 그냥 눌림 나왔을 때 뭘 생각을 한 거예요? 본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장기주 형태입니다. 포스테믹스도 똑같지만. 남북 경업주, 네, 그래서 움직였던 종목이죠. 네. 똑같아요. 똑같은 테마로 움직여주는 애들이고. 자, 그리고 아시아 종묘가 좀 움직여줬습니다. 아시아 종묘, 동양 고양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많이 있죠. 네, 좀 움직여줬죠. 아직도 꾸준히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여전히 검은 선 타서 이제 정리했던 구간이 여기 있죠. 그전 여기도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차트? 그쵸, 말씀드렸다. 그쵸, 검은 선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렇지만 얘는 쌓아가고 있는 거, 끝난 종목이 아니라는 거.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끝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쌓아주면서 움직이고, 지금 상단, 박스권 상단 뚫고, 네, 뚫고 그래. 여기 지금 하단에서 상단으로 위로 올라와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근데 지수가 안 좋아서 다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괜찮은 종목이니까. 그만큼 수급이 잘 쌓아진 종목들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쵸? 자, 액세스바이오. 자, 이게 상단 박스권 중에 그나마 저는 괜찮게 보고 있는 건데, 이거 끝났어요. 해 먹은 겁니다. 해 먹고 나와준 거래량이 나쁘지 않아요. 뭐 진원생명과학처럼 이런 식으로 좀 쌓아준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유지해주고 있는데, 눌림 나와주면서 한번 대응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상단 박스권 중에 나쁜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진원생명과학 뭐 그렇게 올라왔던 뭐 또 하나 있는, 생각이 안 나네요. 네. 휴마시스 빼고 또 하나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 좀 상단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상단 박스권 애들. 이게 그 전에 매집했던 구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단 박스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웹스도 올라가 줬는데, 웹스도 위험해요. 저는 이거 먹었다고 보는데 나와준 거래량이 또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나와준 게 이게 뭐죠? 그쵸? 저한테는 이제 애니육률이나 그런 애들처럼 이제 첫 매집 들어오는데 이 정도의 수급 가지고 쌓아줄까? 아니면 밑으로 빠질까? 밑으로 빠져서 거래량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더 쌓이는 거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종목도 안 돼요. 그래서 애니능률이나 덕성 막 이런 종목들 안 건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렇죠? 얘네는 체력들이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먹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네, 정확하게 판단하기 100%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하죠. 유추 가능하니까 좀 위험한 자리인데 라고 판단을 해서 보지 않는 거죠. 네, 웹스가 좀 떠주긴 했는데 이것도 북한 관련주고요. 네, 북한, 네, 통신 연락선, 네, 통신 연락선 관련주입니다. 그쵸? DMZ 평화공원으로 떴고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웹스 같은 거 뭐 어떤 테마에 엮여 있으니까 무조건 뜬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인디에프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많이 횡보해주고, 이건 예전에 여기는 끝난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게 힐러리 관련주였거든요. 네, 그래서 대선에 졌습니다. 이후로 지금 뭐예요? 그 이후로 이제 지수가 안 좋아지면서 밑바닥을 기고 있는데, 이게 그 대선 이후로 뭐예요? 지금 라인을 잡고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닥에 있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 좀 길게 들고 갈 생각이 있으신 분은 한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남북경험치로 잡혔거든요. 예전에 힐러리 관련주였는데, 그쵸? 자, 그래서 요즘 좀 올라와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남북 경합주로 오른 종목이 이제 일신석재라는 종목이죠. 꾸준히 잘 매집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잘 매집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상단 뚫고 올라가고 있죠. 전 들고 있을까요? 안 들고 있을까요? 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몇 프로예요? 저는 한 뭐예요? 42% 정도 되네요. 네, 42%. 눌림 나왔을 때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42% 정도 됩니다. 자, 일신석재는 남북 경합주. 이거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쵸?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자연과 환경도 남북 경합주로 엮이면서 움직여주는 종목이죠. 끝난 종목은 아닙니다, 여러분. 끝난 종목은 아니고, 얘네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뭐예요? 자, 미중 무역 전쟁 때려맞고 밀려버린 종목들이 꽤 많죠. 그 이후로 좀 쌓아가고 있는 종목인데 나쁘진 않아요. 증자 떠서 움직여주는 종목치고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유지해주고 있고요. 자연과 환경 바닥에 이거 여기 있었을 때, 여러분 이 구간 있었을 때 기억나세요? 그쵸? 자연과 환경 들고 갈만 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올라갔던 종목이고, 자연과 환경 올라와서 수익 보신 분이 있겠죠. 이거 검은선 찍어준 겁니다. 안 봐도 뻔히 알죠. 그렇죠. 검은선 찍어준 종목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검은선 찍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인증까지 해줬었죠. 자, 그리고 자연환경은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관련주로 또 이걸로 떴죠. 남북통신선, 아유 지겹습니다. 이번 주는 진짜 이걸로만 좀 움직여줬어요. 거의 대부분 메인은 이겁니다. 재롱전기는 이 바닥에 있는 애들이에요. 바닥에 있는 애들이라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양 형태를 보면 뭐 랩지노믹스가 아니라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프로스테믹스, 그리고 자연과 환경처럼 아까 그 위치처럼, 그러니까 자연과 환경은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위치라고. 그렇죠? 얘네 이 위치라고.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애들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재롱전기도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볼 수 있는 위치인데 별로 수급이 그렇죠. 좀 장기로 좀 보시는 분들은 좀 보셔도 뭐 상관은 없는데,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 뭐 그렇게 수급이 좀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비, 제가 경농 조비 이거 많이 말씀드렸죠. 경농 조비 맨날 말씀드렸죠. 얘는 잘 쌓아가는 종목이거든요. 저도 조비 지금 수익 중이니까 안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밑으로 밀렸을 때, 그러니까 지수 안 좋아서 밀린 거고, 그렇죠. 코로나 터졌고 이후로 올라왔고 눌림 나와줬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썼죠. 북한이랑 사이 안 좋아지고 했으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빠지는 거 아예 물렸나 보다 이 생각을 하지만, 분할 매수해서 들고 가는 사람은 벌써 수익 중입니다. 얘도 똑같이 뭐예요? 한 40 몇 프로 수익 중이에요, 여러분. 그쵸? 당연히 얘네는, 저는 경농 조비 맨날 말씀드리죠. 북한 관련주로 예전부터 말씀드렸고 예전부터 계속 들고 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쵸? 전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관련주가 하나 뜨네요. 근데 카스 이거 지금 보면 안 되는 종목이죠. 절대 보면 안 됩니다. 나중 거래량이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됩니다. 카스도 저희 회원님들이 드셨던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이건 거래량 나와주고 보고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캠트로스도 이쁘죠? 이쁜 차트죠? 이렇게 잘 쌓아가는 이쁜 차트입니다. 유지해주고 있는데, 아직 좀 건들기에는 좀 뭐예요? 수익을 제가 인증을 한번 했었고, 얘네가 검은 선을 다 거의 근처에 왔었을 때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여기서 정리를 했었어요. 캠트로스. 그쵸?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이후로 좀 눌림 나오거나 했을 때 뭐 거래량 속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아가지고, 썩 마음에 들진 않아서 그냥 냅뒀습니다.
자, 관련주로는 그쵸. 2차 전지 관련주, 온실가스 네, 관련주로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종목만 하고 마무리 질게요. 팜스토리 종목이 더 많긴 한데, 네. 팜스토리는 네, 그냥 너무 올라간 종목이니까 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좀 눌림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떠주니까 좀 넘어갈게요. 얘네는 이거 제가 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푸른 기술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왔죠. 이제 마무리를 진 거예요. 여기 이게 마무리를 진 겁니다. 마무리를 진 거고 이로 쌓아가는 걸 보고 있는데 상단 하단을 나눠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좀 눌러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런 상관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용히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지금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매력적인 애들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이것도 장기주 패턴이라서 네, 이런 애들이 좀 매력적인 애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네, 이런 애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예요? 저 프로스테믹스처럼 보이는데 이제 걔네보다는 수급이 더 세다는 애들이죠. 네, 수급이 더 센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잘 봐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확 튀어서 올라가면 증자까지 나와줬거든요. 증자 물량도 받아먹은 것 같고 튀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몰빵 때리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수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를 잊지 마세요, 제발. 지금 수급이 없으니까 밀릴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한 방에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죠. 한 방 매수 들어가는 건 멍청한 짓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사료. 네. 그렇죠. 현대사료 관련주인데, 자, 이건 상장되면서 물량 털어낸 거고요. 네, 털어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저는 눌림 보는 게 뭐예요? 이런 라인대를 보는 거죠. 얘네가 좀 쌓아진 구간들이 좀 있구나. 그래서 얘네가 이 라인대에서 좀 움직여주고 있구나 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현대사료는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자, 현대사료보다는 지금 뜬 것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5% 이상 뜬 거, 이번 주에 뜬 것만 말씀드리는 건데 안 뜬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안 뜬 애들, 남북 경영업줄 중에 안 뜬 애들도 아직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와주는 이슈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그 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종목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 이게 올라가는구나, 이게 올라가니까 지금 상황이 좋아지는 거구나, 이런 거 보면서 네, 박스권을 그어 놓고 저장을 시키신 분들은 그 전에 내가 어느 구간에 나 이 구간을 그때 봤었는데 난 박스권 이렇게 봤어. 그래서 얘네 흐름을 이렇게 봤는데 지금 폭이 이 정도 나와주고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폭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밀렸던 게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밀렸던 게 해서 좀 박스권이 깨졌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지만 자, 코로나만 제끼고 그냥 본다고 한다면 대부분 박스권 형태가 맞아 들어가는 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맞춰 나가셔야 돼요. 내가 보고 있는 틀이 이런 틀이 맞구나.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박스권 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아까 뒤에서 보이는 몇 개의 그 검은 선 보여드리면서 선도 보여드리고 평단도 이렇게 잡아드리고 보여드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쵸? 그런 식으로 종목들의 폭이나 그런 걸 보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는,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보시면은 뭐 종목이 아까 조비 말씀드렸죠. 조비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데, 자 보세요. 얘네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잘라서 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 캡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만 이렇게 돼 있는 거 캡처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캡처하시는 겁니다. 여기만 캡처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때 이렇게 나와준. 그럼 얘네들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간이랑
이런 걸 보면서 캡처하면서 놔둡니다. 그러면 이때 지수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뭐예요? 지수도 캡처를 해야겠죠. 아, 그때 이 기간만큼의 지수를 캡처해 놓으시고, 네, 캡처해 놓으시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지금 매수를 할까 말까. 조비 뭐 관련주야? 지수 이때 뭐 있었어? 그쵸? 판단해서 보는 거죠. 정해준 뉴스라던가 그런 걸 좀 판단해서 나와줘서 메꿔놓고 정리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에 매수 들어갔는데 돈 얼마 들어가야 될까요? 내가 비중을 얼마 들고 있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그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야 되냐 말았어야 되냐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매수를 했는데 비중은 어떻게 들고 갈 거냐. 이게 단기적으로는 올랐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먹고 빠져서 또 밑으로 눌리게 되면 또 매수. 자, 차트를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거 받고서 다른 차트 막 보다가 이거 딱 박았어요. 이거 없어요. 조비라는 것도 없어. 그냥 딱 이 차트만 있어. 그리고 지수는 그때 나왔던 그 지수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줄 거냐, 내가 어떤 식으로 봐야지 좀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냐, 어떤 식으로 해야지 안전할 거냐,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게 공부가 진짜 크게 됩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전문가들 키울 때 했던 공부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나라 애들 것도 캡처해요, 여러분. 다른 나라 애들 것도 캡처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지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닥이라고 안 보여줘요. 또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상태예요, 여러분. 이 상태인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잘라서 보여줘요. 기간하고 이것만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러다가 갑자기 악재가 터졌어요. 그럼 코로나 나오기 전 걸도 보여주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 나오기 전이에요. 이런 종목들 어떻게 지금 대응할 거냐. 이런 종목들이 막 몇 개가 있다, 막 500개가 있다, 300개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그렇죠? 그런 종목들의 평균이나 그런 흐름을 보고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공부가 되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잘라 놓으시고 정답을 이거 한번 잘라 놓으시고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 정답 하나 해 놓으시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만드시고 여러분이 푸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공부 진짜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캡처를 해놨는데 안 보여드렸네요. 그쵸? 네. 전체, 네. 상황 언제냐? 안 좋아요. 하락입니다. 네. 상황 안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